5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자, 주택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뭐죠? 수직선. 자,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수직선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금, 공급이 고정되었을 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 곡선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은 변화가 없다. 항상 중요한 건 세금을 부과해도 시장에서의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조세가 증가 안 되니까 누가 다 세금 내야 되겠죠? 공급자.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자가 아닙니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공급자에게 조세가 어떻게 돼? 100% 다 뭐한다? 귀차게 되겠죠. 자, 1번 수요자가 아니라 누구? 공급자. 자,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수요량, 공급량, 임대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정답.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히 아니라 저하시키죠.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은 다른 지역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니까 항상 감소 틀렸죠. 다른 지역의 소비량도 뭔다? 증가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뭐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요, 장기적으로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임대는 손해를 보죠. 공급량은 반대의 형상 감소합니다. 맞는 지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인데, 자, 여러분이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공공주택 공급은 조건이 있죠.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 자, 우선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60만 원이고 공공주택 임대료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싸게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것을 뭐라고 하죠? 다른 것을 이중가격.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은 생산자, 주택 보조 방식 중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임대료 차액, 지금 40만 원인데 이 임대료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죠. 이 말은 결국은 주거비 차액만큼 주거 비용이 주택 임대료입니다.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뭐가 있다? 보조 효과가 있다. 주택 임대료, 주거비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다라는 거. 2번 맞고요. 3번.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 우리는 뭐 5%인데 규제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고,
주택 임대료 보조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죠.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면은 초과 공급 발생, 여기 틀렸죠.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번 정답입니다. 54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 바우처 제도는 또 뭐에 있죠? 우리 임대료 보조죠. 자, 임대료 보조 중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죠. 뭐를 주는 거죠?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주는 거죠? 쿠폰, 교환권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급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를 납부하는데 바우처에다가 현금을 포함해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를 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이 바우처를 제시를 정부로부터 뭐를 받죠? 현금을 지급받는 이 구조가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1번 맞고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이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보다 임대주택 소비가 증감으로써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효용을 이전보다 더 높게 만들기 때문에 주거 환경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축시킬 우려가 있죠.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해라 저하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도 저하시킵니다. 틀린 지문은 4번. 장기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인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이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런 건 전부 뭐가 돼? 우리는 공공주택이라는 것.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국민임대주택은요, 공공주택이거든요.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하면은 저소득 임차인에게 뭐를? 주거비, 주택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다. 이게 몇 번? 1번 설명. 2번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 보조 방식과 수요자 보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 아까 그림 그렸거든요. 그때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100%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 여러분 정상제면은 보조금 지급하면 실질 소득이 높아지는데 정상제면 소비도 증가하는데 거기에 소비가 맨 끝에 감소한다니까 틀렸어요. 정상제면 소비도 증가한다. 4번 정답. 주거급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에 또 우리 주거급여법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새로 우리 생긴 법 중에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에 보면요, 주거급여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수급자에게 임차료, 그리고 우리는 유지수 선비라든지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번 개념 맞습니다.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